오늘은 R 프로그램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연산자에는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집합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선 그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뭐 우리가 쉽게 알듯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근데 이제 R 프로그램의 그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서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 더하기 3은 하고 엔터 치면 5 나오죠. 뭐 3 더하기 5 하고 엔터 치면 8 나오고 33 더하기 11 하면 44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 선언을 해서 수치를 대입한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화살표하고 짝대기 하면은 대입 연산자죠. A는 11, 이게 변수 A를 선언하고 11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B를 선언을 하고 변수 B를 선언을 하고 2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는 하면은 31이 나오겠죠. 3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벡터 간의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1이라고 대문자 V1 해서 벡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 함수를 이용해서 1, 3, 5를 원소로 갖는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V1이라는 벡터를. V2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또 벡터를 만들겠습니다. C 함수를 이용해서 2, 4, 6 하는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 간에 더하기를 하면 각 위치별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V1의 첫 번째 원소인 1과 V2의 첫 번째 원소인 2를 더해서 연산 결과에는 3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왔고 첫 번째 원소로 또 두 번째 V1과 V2의 두 번째 원소인 3과 4를 더해서 7이라는 원소가 나왔고 두 번째 원소가 나왔고 연산 결과에서 또 V1과 V2의 5와 6을 더해서 연산 결과에서 11이라는 원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와 그냥 숫자를 더해 볼 수도 있습니다. V1 더하기 2 하면은 3, 5, 7이 나왔죠. V1의 1, 3, 5에서 각각 원소에 다 2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1이 3이 됐고 3이 5가 됐고 5가 2를 더해서 7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순서를 바꿔서 3 더하기 V1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과 V1에 1을 더해서 4가 됐고 3과 V1에 3을 더해서 6이 됐고 3과 V1에 5를 더해서 8이 세 번째 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행렬 간의 덧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M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렬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들어갈 원소를 나열해 주죠. C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2, 3, 4, 5 이렇게 4개의 원소를 넣고 그 다음에 NRO, Number of Row, 그러니까 행의 개수를 지정해 줍니다. 행의 개수는 2 하면 2, 3, 4, 5가 들어가고 행의 개수가 2개인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폴트가 세로 방향이죠. 2하고 옆에 3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하고 아래에 3이 있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4, 5, 2, 3, 4, 5 열방향으로 위에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원소가 나열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가로 방향으로 바꾸려면 디폴트가 세로 방향이니까 가로 방향으로 바꾸려면 그 바이로 이코르 t라는 것을 가로 방향이 true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행 방향으로 하는 게 true다라는 것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2, 3, 4, 5를 원소로 갖는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바이로 이코르 t 그러니까 행방향으로 하는 거, 옆으로 나열하는 것이 true다라는 것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경고 메시지가 떴죠? 근데 원소가 4개밖에 없는데 로우 개수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행의 개수가 3개가 될 수가 없죠. 원소가 4개밖에 없으면 행의 개수가 3개인 매트릭스는 만들 수가 없죠, 행렬은. 다시 제가 화살표 방향으로 위에 명령어로 화살표 방향키로 위에 명령어로 불러와서 NROW 이코르 3으로 되어 있던 걸 2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로 이코르 t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로 방향이죠. 행 방향으로 됐죠. 2, 3, 2하고 옆에 3이 있고 이제 다시 아래줄로 내려가서 4, 5. 위에 M1은 세로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로 방향으로 나열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1과 M2를 더하면
M1에 2와 M2에 2가 더해서 첫 번째 원소로 4가 됐고, 그 옆에 보면은 M1에 4와 M2에 3이 더해져서 7이 됐고, 그 아래쪽 왼쪽에 보면은 M1에 3과 M2에 4가 더해져서 또 7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 M1에 5와 M2에 5가 더해져서 2행이열은 10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별로 더해주는 겁니다. 각 원소의 위치별로. 그러면 이제 한번 숫자하고 한번 행렬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2 더하기 M1, 2 더하기 M1이라고 해서 숫자와 행렬을 더해보면, 그러면 결국은 M1이라는 행렬에 2씩 다 더한 겁니다. 모든 자리에. 그래서 M1에 2 더하기 2는 4가 됐고, 또 M1에 3 더하기 2가 5가 됐고, 3 더하기 M1에서 4 더하기 2가 6이 됐고, 3 더하기 2는 5가 됐고, 5 더하기 2는 7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바꿔서 M1 더하기 3을 해보겠습니다. M1 더하기 3을 하면 M1에 2에다가 3이 더해서 5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M1에 4에다가 3을 더해서 7이 됐고, 이제 아랫줄에 3에다가 3을 더해서 6이 됐고, 그 옆에 마지막으로 5에다가 3을 더해서 8이 됐습니다. 이제 뺄셈 연산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숫자를 빼보면 5 빼기 3은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 20을 대입을 해줬고, B에 B에 11을 대입을 해줘서 A-B를 하면 20 빼기 11이니까 9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벡터를 한번 빼기 연산자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V1과 V2를 그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V2에서 V1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V2에서 V1을 빼면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됐고, 4에서 3을 빼니까 또 1이 됐고, 6에서 5를 빼니까 또 1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리수별로 이것도 빼주는 겁니다. 각 자리수에 대응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제 V2를 한번 쳐보면 2, 4, 6이죠? 근데 이제 또 벡터에서 자연수를 빼보겠습니다. V2 빼기 2를 하면 2에서 2를 빼니까 0이 됐고, 4에서 1을 빼니까 2가 됐고, 6에서 4를 빼니까 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V2에서 각 자리에 모두 2씩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순서를 바꿔서 3에서 V2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3에서 V2의 첫 번째 원소인 2를 빼니까 1이 됐고, 또 3에서 V2의 두 번째 원소인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됐고, 또 3에서 V2의 세 번째 원소인 6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이것도 3에서 V2의 각 자리수별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빼줘서 그 자리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을 한번 뺄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1, M2에서 M1-M2를 하면은 2에서 2를 빼면 0이 됐고, 또 M1에 4에서 M2에 3을 빼면 1이 됐고, 아래줄로 가서 M1에 3에서 M2에 4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됐고, 그 옆에 마지막으로 M1에 5에서 M2에 5를 빼면 0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자리수대로 대응해서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수에서 행렬을 빼보겠습니다. 아니, 숫자에서 행렬을 빼는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3에서 M1을 빼면 3에서 M1에 2를 빼니까 1이 됐고, 3에서 그 옆에 M1에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됐고, 아랫줄에 3에서 또 M1에 3을 빼니까 0이 됐고, 또 3에서 M1의 마지막 원소인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또 순서를 바꿔서 M1에서 2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M1의 첫 번째 원소인 2에서 2를 빼니까 0이 됐고, 또 두 번째 옆에 원소인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됐고, 또 아랫줄에 3에서 또 2를 빼니까 1이 됐고,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렬과 숫자의 연산에서도 행렬의 각 위치에 대해서 그 숫자들을 모두 다 각 위치별로 그 같은 숫자들을 빼주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곱셈 연산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조정을 하고요. 예, 곱셈 연산자 3 곱하기 5는 곱셈 연산자는 뭐 에스트로로이드라고 하죠. 이거 8 숫자 키보드 8 위에 있는 별표 이걸 치면 곱셈이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5는 15고 또 이제 변수 선언을 해서 A에다가 5를 대입을 하고 B에다가 6을 대입을 해서 A 곱하기 B를 하면은 6, 5, 30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만들었던 벡터 V1과 V2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1, 3, 5, 4, 5, 6이죠. 그래서 V1 곱하기 V2를 하면 이거 이제 또 이것도 각 자릿수별로 1 곱하기 2는 2 해서 첫 번째 원소가 됐고 두 번째 원소끼리 3 곱하기 4는 12가 돼서 두 번째 원소가 12가 됐고 마지막 원소 세 번째 원소는 5 곱하기 6은 30이 돼서 연산 결과의 세 번째 원소가 30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숫자 곱하기 벡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V1은 1, 3, 5였죠. 근데 거기다 각 자릿수에다 2씩 곱해주는 거니까 2, 6, 10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순서를 바꿔서 V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제가 이 변수는 대문자 V2인데 제가 친 거는 소문자 V2를 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문자 V2 곱하기 3 제가 처음에 벡터를 만들 때 변수 선언할 때 대문자 V2로 해서 2, 4, 6을 줬죠. 그래서 2, 4, 6 곱하기 3이었으니까 각 자리에마다 다 3을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옆에 4 곱하기 3은 12, 또 그 마지막 원소인 V2의 마지막 원소인 6 곱하기 3은 18 이렇게 연산이 됐습니다.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행렬 M1과 M2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봤고 그래서 M1 곱하기 M2 이것도 각 자릿수마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M1에 2 곱하기 M2의 2는 해서 첫 번째 원소가 4가 됐고 그 옆으로 4 곱하기 3 해서 두 번째 원소가 12가 됐고 또 M1에 3 곱하기 M2에 4 해가지고 또 12가 됐고 아랫줄에 맨 마지막 원소는 5, M1도 5, M2도 5니까 25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학적인 행렬의 곱셈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수학적인 행렬의 곱셈은 열과 행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방식이 수학적인 방식이 있죠. 그래서 수학적인 행렬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스트로이드만 쓰면 안 되고 별도의 수학적인 행렬의 곱셈을 하는 연산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연산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 따로 수학적인 행렬의 곱에 대한 연산자를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행렬 곱하기 숫자 하면은 M1 곱하기 2를 하면 M1의 각 자리에다가 모두 2를 곱해준 거죠. M1이 2, 4, 3, 5였으니까 2를 곱해서 4, 8, 6, 10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3 곱하기 M2를 하면 M2가 2, 3, 4, 5였는데 거기에다 다 3을 곱하니까 6, 9, 12, 15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셈이 다 됐고 나눗셈 연산자를 해보겠습니다. 나눗셈 연산자는 이렇게 기호가 되죠. 15 나누기 3. 그러니까 이게 어디 위에 있냐면 이거는 물음표 밑에 있는 거죠. 15 나누기 3은 5가 됐고 또 변수를 대입을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 20을 대입하고 변수 B에 5를 대입을 해서 20 나누기 5는 A 나누기 B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또 벡터를 또 불러서 V1, V2를 불러서 또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2 나누기 V1을 하면은 또 각 자릿수별로 나누는 거죠. V2인 2 나누기 1은 2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4 나누기 3은 1.3333으로 가는 거고 6 나누기 5는 1.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또 벡터 나누기 숫자 또는 또 숫자 나누기 벡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나누기 숫자는 V2에다가 2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V2 나누기 숫자 2
해봅니다. 그러면 V2가 어디죠? 2, 4, 6이었죠. 2, 4, 6을 2로 나누니까 다 2로 나누니까 2는 1이 됐고 4는 2가 됐고 6은 3이 됐겠죠. 2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숫자 나누기 이 벡터. 그러면 2 나누기 V2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2에서 V2, 2에서 2를 나누니까 1이 됐고 또 2를 또 4로 나눴죠. V2 두 번째 원수로 나누니까 4로 나누니까 0.5가 됐고 또 2를 6으로 나누니까 0.3333 이렇게 됐습니다. 2를 6으로 나누는 게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0.3333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또 나눗셈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또 만들었던 M1과 M2 매트릭스를 행렬 1과 행렬 2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M2 나누기 M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2 나누기 M1을 해보면 이것도 각 자릿수로 나누는 겁니다. M2, 2에서 M1에 2를 나누니까 1이 됐고 두 번째 원소는 M2는 3이죠. 3에서 4를 나누니까 0.75가 됐고 또 아랫줄을 보면은 M2에서 M1을 나눴으니까요. 4에서 4를 3으로 나눴으니까 1.3333이 됐고 마지막에서는 M2에 5를 M1에 5를 나눴으니까 1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또 숫자로 나누는 거. 그러면 M2를 한번 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M2는 2, 3, 4, 5였는데 이걸 다 2로 나눴으니까 2가 1이 됐고 3이 1.5가 됐고 4가 2가 됐고 그 다음에 5를 또 2로 나눴으니까 5가 2.5가 됐습니다. 이번에 숫자를 한번 매트릭스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3 나누기 M2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M2를 그대로 3을 2로 나누니까 1.5가 됐고 그 옆에 보면은 또 3을 3으로 나누니까 1이 됐고 또 숫자 3을 M2에 4로 나누니까 아랫줄에 0.75가 됐고 또 숫자 3을 M2의 마지막 원소인 5로 나누니까 0.6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하나씩 입력을 해가지고 한번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으니까 곱셈 4층 연산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제곱 연산자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제곱 연산자. 이거는 저기 자판에 숫자 6 위에 있는 꺽쇠 표시. 뭐 햇이라고 하죠. 햇 영어로. 이거를 하면은 이제 3 곱하기 3의 제곱은 3의 2제곱은 9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변수를 선언을 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연산을 해보면 A에 5를 넣고 변수 B에 2를 넣고 나서 A의 B승 하면 5의 제곱이니까 25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벡터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벡터 아까 또 만들었던 V1과 V2를 불렀고요. V1에 V2승 V1에 또 하고 삭갓을 하고 V2 V1에 V2승 하면은 또 이제 또 그 자릿수대로죠.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3의 4승은 81. 그럼 3의 제곱이 9니까 또 9 곱하기 9니까 9, 9, 81이죠. 5의 6승 15,625. 5의 6승 15,625. 암산으로 되죠? 예, 암산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한번 곱해볼게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4개, 5 곱하기 5개, 5 곱하기 6개. 그럼 5의 6승이죠. 5의 6승은 15,62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남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행렬을 제곱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만들어서 쓰던 M1을 부르고 또 M2를 부르고 M1의 M2승 M1의 M2 제곱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위치별로입니다. 위치별로 해서 M1의 2가 2의 M2이니까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M1의 4의 3승은 64. 4의 3승은 64.
그 다음에 이제 M1의 3의 4승은 81. 그 다음에 M1의 5의 5승은 3125. 3125. 또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3개, 4개, 5개. 5, 5, 25. 5, 25가 아니라 5의 5승은 3125입니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행렬의 숫자승. 한번 해보죠. 행렬을 숫자 제곱. M1을, 행렬 M1을 제곱을 해보, 2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각 원소를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행렬 M1의 2 곱하기 2의 제곱은 4, 4의 제곱은 16, 3의 제곱은 9, 5의 제곱은 25입니다. 또 숫자의 행렬승. 2의 M1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M1이 있으니까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2의 4승은 16, 그 다음에 또 2의 3승은 8이 되죠. 여기서는 또 2의 5승은 32가 됩니다. 2의 4승이 16이고 2의 5승은 3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곱 연산자까지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깁니다. 지루하시죠? 근데 지루하셔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손이 느려가지고 타자를 빨리 쓰면 빨리 치면 이렇게 빨리빨리 설명이 되겠는데 이게 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려서요. 이제 한번 보면은 정수 나눗셈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V2하고 V1을 우리가 쓰던 것을 다시 불러와서 V2 나누기 V1을 했습니다. 그러면 2 나누기 1은 2가 되고 4 나누기 3은 1.3333이 되고 6 나누기 5는 1.222가 되죠. 아까 다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 부분만을 표시를 해라. 나누어서 정수 부분만을 표시해라. 연산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하고 나누기하고 달러입니다. 그래서 V2를 정수 나누기 연산자 달러 나누기 달러로 해서 V1으로 나누면 지금 본 것처럼 정수 부분만 남습니다. 나누기를 해서 각 자릿수를 나누기를 해서. 그래서 아까 2하고 1.333, 1.2였는데 2, 1, 1 정수 부분만 남습니다. 그러면 또 숫자 5를 V1으로 나누면 이렇게 또 다시 숫자 5를 V1으로 나누면 5를 1로 나누면 5를 또 V1의 두 번째 원소 3으로 나누면 1.66667 그 다음에 5를 V1의 세 번째 원소인 5로 나누면 2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정수 나눗셈 영상자인 달러 나누기 달러 이렇게로 나누어 보면 5하고 나누기 달러 해서 V1을 하면 지금 앞에 있던 5, 1.6667, 1.0000이 다 소수점 이하는 없어지고 정수 부분만 남았죠. 그래서 5, 1, 1, 1, 1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 나눗셈 연산자에서 행렬 부분은 한번 해보시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정수 부분만 남게 됩니다. 똑같은 거고 수학적 이제 행렬의 곱셈 아까 얘기했던 그냥 곱셈은 각 자릿수별로 다 곱해버렸죠. 근데 이제 수학적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행렬하면 행과 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외울 것도 없이 그러니까 연산 결과의 행렬의 곱셈에서 수학적 행렬의 곱셈 연산 결과의 일행 일렬은 앞에서 곱셈하는 숫자의 일행과 일렬을 계산을 해서 연산 결과의 일행 일렬이 되는 겁니다. 일행과 일렬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앞에 1행과 1열을 곱해서 a 곱하기 2 더하기 b 곱하기 g 해서 일행 일렬이 답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일행 2열은 앞에 이제 곱하는 수의 1행과 2열을 똑같이 계산을 해서 일행 2열의 자리에 수치를 넣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또 똑같이 그 위치대로 AF를 곱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BH를 해서 2열인 일행인 AB와 2열 두 번째 행렬의 2열인 FH를 계산을 해서 일행 연산 결과에 일행 2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2행 1열은 어떻게 하느냐? 곱하는 수에서 이제 첫 번째 행렬의 2행과 두 번째 행렬의 1열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C 곱하기 2 더하기 D 곱하기 G를 해서 2행 1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2행 2열의 연산 결과 2행 2열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앞에 곱하는 수의 2행과
2열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행인 CD와 2열인 FH를 C 곱하기 F 더하기 D 곱하기 H 이렇게 해서 2행 2열로, 그러니까는 이 곱하는 행렬의 앞에 2행과 뒤에 2열을 계산을 해서 연산 결과에 2행 2열로 가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또 연산자를 어떤 연산자를 쓰느냐, 아까 곱하기는 그냥 에스트로이드만, 자판의 팔 위에 있는 에스트로이드만 썼죠. 근데 이거는 수학적 행렬의 곱셈은 이제 보시겠는데, 화면 전환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정수 나눗셈 연산자가 퍼센트 나누기 퍼센트였는 것처럼 이 수학적 행렬의 곱셈은 퍼센트 에스트로이드 퍼센트, 이 연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서 쓰던 M1과 M2를 불러놓고 한번 연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1과 M2를 수학적 행렬의 곱셈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죠. 정수 나눗셈이 되어버렸죠. 옆에 이게 가운데 나눗셈 표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면 M1 퍼센트 에스트로이드 곱하기 다시 퍼센트, 이 퍼센트 에스트로이드 퍼센트가 행렬의 수학적 행렬의 곱셈의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M1의 1행과 M2의 1열을 계산해야 되죠. 2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4 해서 20이 1행 1열이고, 이제 연산 결과의 1행 2열은 M1의 1행과 M2의 2열을 계산을 해서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5를 하면 26이죠. 그 다음에 2행 1열은, 연산 결과의 2행 1열은 M1의 2행과 M2의 1열을 써야 되죠. 그래서 3, 5와 2, 4를 계산을 하면 3, 2, 3은 6 더하기 4, 5, 20에서 26이 됐고, 마지막으로 연산 결과에 2행 2열은 M1의 2행과 M2의 2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M1의 2행은 3, 5, M2의 2열은 3, 5 해서 3, 3은 9 더하기 5, 5, 25, 9 더하기 25 하니까 34,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에스트로이드를 연산자로 쓰면은 각 위치별로만 곱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수학적 행렬의 곱셈은 연산자를 퍼센트 에스트로이드 퍼센트로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R 프로그램의 연산자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좀 지루하셨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